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저번 시간에 식물과 에너지 단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물과 에너지 단원을 공부해 봐야겠지요. 이번 단원도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단원 첫 시간으로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벼룩은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몸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동물의 몸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요? 물벼룩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동물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물벼룩만 해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먹고 소화시키는 등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얼마나 다양한 구성 단계를 거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 설명하자면 식물과 동물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가 모여 복잡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동물은 먹이를 찾고 이동하고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등 더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식물과 다른 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물은 어떠한 구성 단계를 갖추고 있을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물의 몸은 크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몸은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세포는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코르크라는 세포를 확대했을 때 동그란 방 하나를 셀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바로 세포인 것입니다. 후일에는 저 동그란 것이 죽어있는 세포벽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지만 그 당시에 훅은 이것을 세포로 생각을 했고 세포의 기본 단위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진한 점처럼 보이는 것은 핵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딱딱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세포벽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모양이 일정치 않는데 세포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는 대표적으로 핵과 세포질, 세포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고 일부 세포에서는 엽록체가 보이게 됩니다. 동물세포에서는 세포벽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D 모형으로 보더라도 엽록체, 세포벽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꼭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역할에 따라서 약간씩 모양이 다른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물의 구성 단계를 살펴보면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지만 조직계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포는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피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공변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계가 모여서 뿌리, 줄기, 잎, 꽃과 같은 기관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관들이 합쳐져서 모여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식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잎살 세포가 모여서 울타리 조직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울타리 조직 이외에 해변 조직 등과 함께 기본 조직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가 합쳐져서 잎이라는 기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잎, 줄기, 꽃, 뿌리 등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인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동물도 크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이를 찾고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등 식물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복잡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동물의 구성 단계는 식물의 구성 단계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물보다 동물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계로 구별하지 않고 기관계로 구별하게 됩니다. 동물도 혈구, 근육세포, 산피세포, 신경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세포끼리 모여서 각 조직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조직이 모이면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위, 간, 콩팥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때 소화를 담당하거나 호흡을 담당하거나 배설을 담당하거나 순환을 담당하는 등 서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복잡한 기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체가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인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나 개, 고양이, 물고기 등이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피세포가 모여서 상피조직을 이루고 있고요. 상피조직 이외에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이외에 입, 소장, 대장 등은 소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소화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계, 순환계 등 모든 기관계를 합쳐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생물체를 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도 하나의 개체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활동 비교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계는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로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로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물의 기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5단원이 동물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물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를 사용하여 동물 특유의 생명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대표적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 5단원에서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몸의 기관계를 살펴보면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신경계라든지 면역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화계는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등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관은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유기적인 작용으로 섭취한 먹이, 즉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을 이용하여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게 됩니다. 호흡계는 우리 몸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참고로 기체교환은 폐에 있는 수만 개의 폐포와 이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설계는 몸속에서 생성된 혈액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D 모델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위, 소장, 대장과 같은 것들은요 소화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흡을 담당하는 폐와 기관지 등은 호흡계, 그리고 심장과 혈관, 혈액 운반을 도와주는 것은 순환계, 그리고 마지막 방광, 요도, 신장 등으로 구성된 배설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나 동물의 기관계는 요 네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자극을 전달하고 있는 신경계,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계, 그리고 골격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병원체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면역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활동 비교하기 문제를 볼 텐데요. 심장과 폐는 각각 어떠한 기관계에 속하는지 말해 봅시다.
심장은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몸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계에 속하고요. 폐는 기체 교환과 호흡을 담당하고 있죠. 호흡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있습니까? 로버트 훅이 발견했죠? 세포라고 했습니다. 자, 식물은 조직이 모여 어떤 계를 이룬다? 그렇죠. 조직계를 이룬다. 하지만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조직계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동물은 기관이 모여서 어떤 계를 이룬다? 기관계를 이룬다. 하지만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기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생물의 몸은 크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추가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동물의 몸에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인 기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마무리 문제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자,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는 동일하다? 동일하지가 않죠. 식물은 조직계가 추가가 되었었고요. 동물은 기관계가 추가가 되었었죠. 자, 식물의 기관계에는 뿌리, 줄기, 잎 등이 있다. 이것들은 기관계가 아니라 기관인 거죠. 동물의 기관계에는 위, 심장, 콩팥이 있다. 동물의 기관계에는 순환계, 호흡계 등이 있지 위, 심장, 콩팥 같은 경우를 기관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식물체는 동물체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반대죠. 식물체보다 동물체가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체가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식물과 동물의 몸을 이루는 기본 구조는 바로 뭐라고요? 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음식물에 포함된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및 검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솜바.